사실은 요 며칠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정도의 공격을 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 조사 않고 그냥 조사 다 끝났다 하면 실제로 국정조사 때도 논란이 됐고요. 감사원 조사 때도 논란이 됐듯이 계속 쓸데없는 의혹만 증폭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사항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생활을 조사한다거나 뭐 7시간만 조사한다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전체적인 대응에 관련된 거라면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할 게 아니고 가족들이나 야당 쪽이나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반대하려면.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기소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안전사회 같은 게 더더욱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무슨 범죄 행위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추에 관한 것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를 당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저는 금방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 시행령 싸움이 있었고 5월 11일이나 돼가지고 정부 시행령이 이제 재정 공포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예산은 언제 나오느냐? 금방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안 나옵니다. 8월 4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요. 그건 3달 동안 안 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8월 18일경에 아마 예산이 저희 특조위로 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제냐? 7월 말 8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인적 물적 설비가 된 거는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행령 그렇게 되고 예산 그렇게 되고 내부에 뭐 상임위원 5분이 덩그러게 앉아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문을 여러 군데 보냈죠. 자료를 달라고. 근데 특조위가 8월 달 이전에는요 거의 많은 그 관련 부처에서 잘 협조를 안 했어요. 제일 힘든 게 그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시켰다는 거가 가장 문제고요. 다음 달에 12월 14, 15, 16일은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길목에서 이제 딱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사퇴한다고 그러고 정부 여당에서는 뭐 예산을 뭐 대폭 삭감한다는 등 여러 가지 뭐 특조위 해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지나친 과잉 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머니투데이 더 300인가요? 거기에 보면 해수부 문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해수부 문건, 해수부에서 나온 문건일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입수한 기자도 아마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대응되는 것도 해수부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정도 내용을 파악하려면 특조위도 알고 해수부도 알고 정부 전체 상황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그 여당 추천위원들의 행동이 그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이거야말로 정부가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는 거고. 세월호 유가족 한 명이 발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능지 특ham을 당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무관 장치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내가 그런 사람이죠. 4분가량 이어진 발언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훈 상임위원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대통령 능지처참에 박수로 동조한 것 아니냐는 박종훈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작년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그 위원으로 일을 할 때도 가족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겁니다. 트라우마나 분노, 억울한 심정, 뭐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듣는 앞에서는 최대한 좀 억제하시고 차근차근 좀 말씀해 달라.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부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날은 개인적인 행동을 하러 갔던 거가 아니고요. 원래 위원장님께서 그 2015 대한민국 전책 컨벤션 페스티벌에 그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섹션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발제하러 가시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정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이제 제가 대신 가는 거였죠. 그래서 위원장님 인사 말씀 대신 읽고 발제하고 또 저 말고도 발제가 2분이 더 있었어요. 발제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사회자께서 그 가족분들 발언도 들어보자 이래서 이제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한 4, 5분 정도 말씀하셨어요. 4, 5분 정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이제 후반부에 대통령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냐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또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진실규명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역사의 만큼은 정확하게 기록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여러 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식이라면 이제 세월호 참사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아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대중 앞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조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그러시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5초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희생당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참석했던 분이 다 숙연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의 발언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여당의 의원들이 제가 마치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을 동조해가지고 박수를 친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동영상이나 이런 내막을 모르는 분이 하시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동영상도 있고 다 보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애국이라고 봐요. 애국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술책 아닌가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또 특별부의 정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한편으로는 지지 응원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또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또 저희가 너무 못하면 또 질책도 하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최대한 바라는 것입니다.